격주 화요일마다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죠. ESG를 넘어서서 ESGG 운동을 펼치고 계신 3월 33일 이준호 대표님, GG마을 이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함께 나오신 ESGG 기업인이십니다. 저탄소 농산물 거래 플랫폼 주식회사 진짜 맛있는 과일 양진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탄소 농산물 거래 플랫폼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게 이번에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 저희 명절 때마다 방송하면서 과일 비쌉니다. 과일 비쌉니다.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 청취자 여러분께 두 분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준호 대표님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예, 안녕하세요. SDX 재단에서 ESGG 촉진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양진모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진짜 맛있는 과일의 양진모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설 연휴도 다들 바쁘셨겠지만 이준호 대표님 혹시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열심히 또한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루만 본가에 갔다 오고 네. 또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에 연초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진짜 2배로 좀 바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시가 된다고 그냥 바쁘다고 지난 하시더니 명절 직전에 네. 제주도에 강연이 있어서 제주도청을 다녀왔는데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챗GPT를 이미 도정 업무에 많이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요? 예. 어떻게요? 이게 이제 지사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계시니까 네. 자연스럽게 아마 전파가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인공지능이든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든 결국 조직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네. CEO가 관심과 의지를 갖는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만 강연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바다도 못 보고 온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맞아요. 제주도 출장 가면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놀랍네요. 도청에서 공무원들이 챗GPT를 네, 이미 네. 활용을 하고 있더라. 네, 여러분 기후 퀴즈 정답 이제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답변. 금사과, 금배, 금딸기 과일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1번 이상기후로 생산량 감소, 2번 전쟁으로 물류비 증가. 네, 정답은 양진모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이상기후로 생산량 감소입니다. 네, 생산량 감소 여러분 기후 때문인데요. 과일값도 이런 생산량 감소에 대해서는 양진모 대표님이 정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서 농사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병해충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또한 우박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과일 수확량이 작년에 비해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잘 자라는 딸기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수확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네네. 특히 또 사과는 수확량이 또 크게 줄면서 가격이 50%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사과가 말도 못하게 비싸서 여기 곽기주님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몇 달은 사과를 못 먹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골드키위와 바나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하나라도 환경보호 위해서 실천하고 기후 극복을 잘 해내고 사과를 박스째 두고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셨고요. 군포의 신보연 님도 과일값도 비싸지만 야채값도 엄청납니다. 시장에서 물건 들기가 겁납니다. 기후위기가 해결돼서 예전처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고요. 3769님은 사과와 배도 봄철 저온 피해를 입어서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딸기는 폭염과 폭우로 재배 시기가 늦어졌다고 하죠. 3769님은 농업 전문가시네요. 그리고 0389님이 명절 때 사과 하나 배 하나 놓고 차례드렸어요. 너무 비싸서요. 그러셨는데 아예 안 났다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네, 5200님 요즘 장보기가 참 겁납니다. 조금만 사도 10만 원이 훌쩍 방송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여기서 진짜 과일을 비싸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막 싼 걸 찾아서 사도 이제 맛은 포기해야 되나 이러면서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일 시장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들 궁금해하는데요. 대표님 오늘 저탄소 과일 플랫폼 양진모 대표님 모시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네, 점에서는 네. 뭐 다들 동의하실 거고요. 지난번에 한번 그 탄소 저감 커피를 소개한 적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그 커피의 전 생애 주기 관점에서 그 재배 단계부터 마시고 폐기하는 단계까지 네.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다 줄여서 하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진원장님은 혹시 과일 좋아하시는 과일 있으신가요? 저는 과일은 다 좋아해요, 정말. 아. 모든 과일을 다 좋아해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과일 같은 경우에도 과일을 이제 재배하고 수확하고 포장해서 운송하고 아. 또 유통해서 먹고 나서 이제 버리고 하는 그 모든 단계에서 사실 탄소가 또 나오는구나. 배출이 되는데 네, 네. 그러면 결국은 그 모든 단계마다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재배 단계에서 화학 비료나 농약을 적게 쓰면 네. 일반 재배 과일에 비해서 탄소가 좀 덜 적게 만드는 나오고요. 거고. 또 열대 과일 같은 경우에는 물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탄소 또는 뭐 배출이 탄소가 더 되는데.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저탄소 농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방법이 많은데 농업 분야에서 저탄소 인증제가 현재 시행 중에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전체 농가 중에서 0.8%만이 저탄소 농가로 그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0.8%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을 양진모 대표님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진짜 맛있는 과일 양진모 대표님은 저탄소 농작물 밸류체인 플랫폼 사업을 하고 계셔서 이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모시게 네. 됐습니다. 밸류체인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또 뭔가 싶을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양진모 대표님 그 지금 이렇게 청취자분들 반응을 딱 들어보시니까 지금 얼마나 다들 당혹스러워하는지 느껴지잖아요. 당연히 먹던 게 너무 비싸지고 앞으로 계속 일어나 그러면 하고 막막해지는데 이런 과일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관련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반응과 어떤 건가요? 흔히 드시는 이제 과일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는 이제 농촌진흥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상을 받은 과일이 있습니다. 이제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잘 돼 있고, 네. 그리고 나라에서 봤을 때도 너무 귀한 과일이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상을 주게 돼 있는데요. 네. 이 상을 받은 과일 중에서도 또 내 자식처럼 또 소중히 재배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을 이제 다루는 곳을 저는 이제 플랫폼으로 좀 만들고 싶었고요. 네. 또 예를 들면 건강과 기후 위기에 안 좋은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과일들을 이제 다루는 건데요. 이런 과일을 다루는 곳들에 이제 상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과일을 또 파는 회사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또 고민을 한 결과 이런 과일이 진짜 맛있는 과일이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이름을 또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건강과 생태를 생각하고 농사를 지은 과일. 그리고 당연히 맛있는 과일이겠죠. 그러면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딱 말씀 듣다 보면 이거 그러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요. 좀 이따 또 여쭤보기로 하고 프리미엄 이런 과일은 이제 백화점에서 팔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먼저 드는데 이렇게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상까지 준 과일이면 사실 과일 맛 없다 해도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과일은 맛이 있잖아요. 사실은 비싸서 못 사는 거지. 그런데 이런 백화점 쪽하고 경쟁을 하면서 그런 과일 명인들 과일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건? 이제 백화점에서도 이제 요즘은 이제 저탄소 과일에서 이제 많이 좀 다루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백화점은 가락시장 등의 이제 큰 경매하는 곳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명인들과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명인분들과 백화점이 거래를 했었는데요. 백화점 MD 분들과 거래를 좀 진행하다가
MD 분들이 좀 계속 바뀌면서 계약 조건이 좀 변경이 됩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제 계약이 변경 없이 꾸준히 프리미엄 제품을 판매하는 곳들과 이제 명인분들은 거래를 하게 되었죠. 네네. 그런 과정 속에 저희 진짜 맛있는 과일이 속하게 된 거고요. 또한 이제 아들, 딸처럼 잘 키운 과일을 시집 장가 보내듯이 귀하게 잘 팔고 꾸준한 곳에 과일을 주시게 돼서 저희 진짜 맛있는 과일 같은 곳에 이제 보통 많이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백화점은 또 MD분들이 바뀌면은 계약 조건이 계속 바뀌고 막 이러니까 안정적으로 여기서 아들, 딸처럼 잘 키운 과일을 시집장가 보내듯이 귀하게 잘 팔 수 있는 그런 곳에 과일을 주십니다 하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데요. 근데 올해는 또 근데 과일 농사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배나 사과, 딸기 이런 거 물량 확보하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런 기후 위기에도 프리미엄 과일 시장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상태로 기후 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네. 과일 시장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구정 연휴에도 저희가 원하는 양에서 네. 부족한 부분이 공급되기도 했습니다. 네. 일반 농가분들과는 다르게 이 명인분들은 체계적으로 수십 년간 노하우로 유지해 오셨지만 이런 명인분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저희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지구를 또 지켜야 하는 명인분들에게 네. 어떤 힘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저탄소 과일을 많이 좀 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또 저희 회사도 또 유지되고요. 네, 여기 또 7664님이 우리 손주 사과 같은 내 얼굴 하며 노래하던 손녀가 벌써 결혼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셨는데 진짜 사과는 이렇게 동요 속에 있을 만큼 너무 가까운 과일이었는데 또 3446님은 마누라 마음도 예쁜 우리 마누라 사과 좀 사주세요. 그러셨는데 그거는 일부러 안 사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 비싸요. 3446님.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게 두 가지. 하나는 가격이요. 물론 백화점 프리미엄급 과일이면은 당연히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저렴한 것보다는 비싸겠지만 그래도 같은 프리미엄급에 비해서 이 플랫폼에서 사면은 좀 더 직거래니까 저렴한가 이게 하나 궁금하고요. 가격이 어떤지. 그리고 또 하나는 3804님이 질문 주셨는데 혹시 못난이 사과나 배도 팔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질문을 주셨어요. 프리미엄이어도 못난이 사과배는 나올 거 아니에요. 맛있는 친환경이어도. 이 두 가지 질문 답변을 해 주신다면요. 예. 말씀대로 일단 저희가 일반 백화점보다는 저희가 가격은 당연히 좀 저렴하고요. 말씀대로 네. 직거래를 통해서 저렴하고 두 번째 저희가 말씀대로 못난이 과일 그래서 못난이 과일들을 또 저희가 명인분들 중에서도 과일 중에 A급이 있지만 또 못난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네. 못난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판매를 했었고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못난이 과일이 프리미엄급에서도 나오는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한결 안심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 가서 저는 처음서부터 야, 이렇게 팔면은 너무 비쌀 텐데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랬는데 여기도 못난이급이 있으니까 네, 도전해 볼 만하네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성남시 250번 기사님, 아직까지 김치가 소식이 없다. 네, 죄송합니다. 소식이 곧 갈 겁니다. 7012님, 새싹 문자 주셨는데요. 1864님, 이상기후, 이상기온. 네, 모두 정답입니다. 이상기후 때문인 거를 이제 모두 다 알고 계시네요. 기후위기 시대 과일 시장에 대해서. 이준호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농업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탄소 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챗GPT 시대가 오니까 또 거기에 여쭤보신 거예요? 거기에 제가 몰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있더라고요. 네. 그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면 네.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어떤? 그러니까 유기농 및 자연농법을 채택을 해라. 그러니까 토양 관리를 개선을 해라. 네. 자원의 효율적인 물 관리를 해라. 네. 뭐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요. 당연히 재생에너지나 이런 거를 사용한 에너지 효율도
향상을 시키고 심지어는 그 식품 낭비를 줄이는 것도 네. 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요. 뭐 산림이나 생태계를 복원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원래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데 저의 이 외뇌 덕분에 뇌 밖에 있는 뇌, 예, 몸 밖에 있는 외뇌라고 뇌. 제가 칭하고 예, 있습니다. 챗GPT. 예.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 챗GPT가 자료를 다 잘 정리해서. 모아서 정리를 네네. 하니까 네. 그렇겠네요. 저희 진짜 마시는 과일에서 조금 궁금한 게 저 어떤 과일을 팔까 생각하면 프리미엄 과일이니까 그 왠지 고급 과일 종류만 떠오르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모든 과일을 파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과일의 저희 나라에서 종류가. 나오는 모든 네. 과일을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 가지 종류 정도가 될까요? 그 플랫폼에 가면. 과일의 종류가 이제 예를 들어 사과면 사과의 또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부사가 있고 뭐 아오리가 있고 맞아요. 종류가 맞아요. 많은데 이런 걸 다 포함한다면 한 50가지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아, 다양한 종류가 있네요. 쉬운 가지면은. 네. 8009님, 8009번님이 친환경 사과 재배 농민입니다. 작년에 냉해로 망했어요. 이상기후 절절히 느낍니다. 연천입니다. 그러셨어요. 아이고. 네, 기후위기 시대 과일 시장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듣고 3부에서 이준호 이장님, 양진모 대표님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천 8009번님이 연천에서 친환경 사과 재배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문자 주셨잖아요. 작년에 냉해로 망했어요. 이상기후를 절절히 느낍니다. 그러셨는데요. 저희 그 대표님이 보실 때 이제 과일 명인들을 전국에서 찾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맺고 플랫폼에서 직접 판매를 하시는 건데 이 명인분들을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과일 명인분들을 이제 8009번님도 지금 사과를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다가 냉해로 농사를 망쳤다 하시는데 아마 전국 곳곳에 있는 명인분들 농사가 그분들이 명인이라고 해서 기후가 피해가진 않았을 테니까 다들 어려움이 크실 텐데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말씀대로 이제 전국에는 이제 명인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그 명인분들은 이제 발굴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찾아뵙는다는 표현을 또 저는 쓰는데요. 아하, 네, 그 표현이 더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뵙는데 말씀대로 이제 찾아뵙는 과정이 힘들죠. 그리고 네. 전국의 곳곳에 예를 들어 과일 농가만 해도 몇백만 농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중에 이제 명인분을 찾기가 힘든데 다행히 농촌진흥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선정한 명인분들이 계셔서 네. 좀 찾기에 좀 쉬운 점이 있었고 네. 물론 이제 또 찾아간다고 그분들이 저희를 함께 뭐 거래한다던가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그분들도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거래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서로 이제 마음이 통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단순히 판매를 위한 무슨 상업적인 이런 쪽으로 원하지는 않고요. 정말 내 아들 딸처럼 키운 과일을 소중하게 귀하게 팔 수 있는 곳을 찾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게 서로 매칭이 됐을 때 이제 이게 관계가 유지됐던 것 같고요. 네, 네. 또 그 과정 속에서 저희도 원했던 거는 막 농약을 범벅을 한다든가 정말 화학 비료를 많이 쳐서 맛있게 만들었다. 이거는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제 서로 이런 조건들이 맞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지금 명인분들이 정말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 속에서 농사법으로 그분만의 특별한 농사법으로 이 자연재해를 이겨냈었는데요. 네. 그동안은 좀 명인분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그동안은 좀 손쉽게 넘어갔다. 그런데 특히 올해는 이게 너무 심했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번에 나도 좀 피해를 많이 봤다. 보통은 다른 농가보다는 피해를 덜 보지만 네. 이번에는 좀 피해가 심한 것 같다. 그래서 기후 위기 정말 몸소 체험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지구의 환경을 우리의 이런 탄소 배출 운동을 나도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명인분들이 말하자면 농사의 챔피언들인데 그렇죠. 그분들도 올해는 힘들었다. 그동안은 어떻게든 넘길 수 있었는데 그게 확 와닿네요. 네.
아까 이 2부 끝날 때쯤 이준호 대표님이 그 탄소 절감에 대한 얘기 해주셨었는데 농업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챗 GPT에게 물어보니까 뭐 유기농 자연농법을 해야 된다. 토양을 관리해야 된다. 식품 낭비 줄여라. 어쨌든 탄소 저감을 농업 과정에서도 줄여야 된다. 여러 가지 쫙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를 쫙 정리해서 챗 GPT가 얘기를 해준 걸 텐데 양진모 대표님은 이런 챗 GPT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만하다고 들으셨을 때. 예,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게 좀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제 뭐 사람이 한 게 아닌데 좀 챗 네. GPT가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게 그래서 챗 GPT에서 말한 내용들을 실제로 정말 탄소 저감 노력을 해서 농가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작물들을 저탄소 농작물로 또 분리돼서 또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좀 초기 단계지만 하나씩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으로 또 거래될 수 있도록 또 수치화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또 저희 진막과에서는 저탄소 과일 플랫폼을 그래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SDS 재단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대한민국도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농사를 짓는 저탄소 과일이 좀 인기가 높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나 대기업에서는요 이미 이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 정착화되고 있습니다. 아하. 탄소 저감 노력에 대해서요. 네네. 그런 농작물을 우리가 더 대접을 해야 된다. 예. 아.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SDX 재단 얘기가 나서 지금 여쭤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SDX 재단은 저희 쥐지마을 이장님께서 예.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저는 이 농업 분야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이라는 질문 자체가 네.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네네. 왜냐하면 농업 분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기후 변화가 큰 적인데 그 기후 변화에 따라 갖고 지금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탄소 관리나 물 관리나 심지어는 탄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이나 어떤 산림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만 이거를 노력한다고 사실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가 힘을 합쳐야 되고 그 재단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지구적 관점에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유,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양진모 대표님께 여쭤보니까 좀 죄송한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혹시 이 저탄소 농작물 재배를 위해서 뭐 농장을 직접 운영한다거나 그런 일도 하시나요? 아니면 판매만 하시는 걸까요? 아, 예. 일단은 이제 저탄소 농산물 재배를 하면 네. 저희가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농가에 있는 농작물을 저희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명인분들이 수십 년간 쌓아놓으신 그 방법들이 있는데 네. 그걸 제가 갑자기 일순간에 맞아요. 그 농장법을 맞아요. 가지고 농사법을 가지고 한다. 맞아요. 이건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탄소 농산물 재배 방식을 또 모르시는 농장분들에게는 네. 그런 분들은 또 명인의 이제 이런 비법들을 또 네. 이제 전수해 드리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또 전수하신 분들을 또 저희 플랫폼에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을 직접 운영을 하면 사실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경쟁하는 거잖아요. 명인분들하고 판매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2부에서 그 가격 얘기를 좀 하기는 했는데요. 백화점에서 파는 프리미엄급 과일보다는 물론 저렴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 못난이도 있다고 하니까 약간의 희망은 있지만 저탄소 실천을 적극적으로 한 과일이나 채소는 아무래도 비싸다는 생각들을 소비자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를 일반 농산물과 봤을 때 가격 경쟁력이 어떻다고 보시나요? 일반 농산물보다는 이제 네. 조금 비싸긴 합니다. 근데 네. 말씀대로 이제 프리미엄보다는 이제 저렴한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의 이제 인식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한 농작물보다 비싸지만 네. 유기농 농작물이 또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고 건강에 좋다 이렇게 또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네. 또 건강해지는 지름길이기도 하고요. 저탄소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일반 농작물보다는 비싸지만 기후 변화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비싸도 그 농작물을 구입한다. 이 정도는 인식의 변화만 좀 생겨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의 느끼는 지금 과일이 굉장히 가격이 올랐는데 그 정도 비싸진 않기 때문에 체감을 굉장히 크게 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가치를 인정하는 이제 관공서나 대기업들이 지금 이 운동을 시작한 것처럼 소비자분들도 이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치 소비라는 말을 요즘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이 소비를 하면서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건강의 지름길이기도 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토양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또 많은 청취자분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의 두려움은 기후는 계속 이상해질 것이다. 앞으로 이상기후가 계속되면 이 과일 시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해마다 계속 뛰는가. 이게 좀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시장에 대해서는? 이게 참 이제 앞으로 이게 정말 문제인데요.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서 과일 생산량이 줄어들 겁니다. 과일 생산량이 줄어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과일을 수입하게 됩니다. 네. 그 과일을 또 수입하게 되면 이 공급량이 또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농가들은 점점 없어지게 될 거고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1차 산업인 농사가 전부 다 이제 축소가 되게 되겠죠. 그럼 이제 굉장히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나라가 될 거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건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서로가 노력을 해서 기후 변화에 좀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를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기후위기 시대에 물류 유통이 어떻게 막힐지 모르는데 이렇게 수입에 의존을 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자원의 어떤 안보 차원에서도 자원의 이 농산물의 어떤 자급자족이 일정 %는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요. 과일도 마찬가지겠죠. 그거는. 네, 이준호 쥐지마을 이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탄소 배출로 이렇게 이상기후가 계속되면 우리나라 과일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챗GPT에게 여쭤보셔도 되고 직접 말씀해 주셔도 예. 되고. 예. 우리나라 과일 시장을 제가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네. 일단 수확량 자체 변동성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재배 지역 자체도 변화를 하잖아요. 지역도 맞아요. 예전에는 뭐 사과하면 대구였지만 네. 지금은 뭐 양구 사과 네. 뭐 이런 게 브랜드로 나오듯이 맞아요. 나중에 개마고원 사과랄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당연히 가격의 변동성이 되게 심해질 것이고 네, 네. 말씀 나왔듯이 그 수입의 의존도가 뭐 증가를 한다라든지 네. 그러니까 일단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이제 있을 텐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지 저의 또 같이 오신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요? 챗GPT.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탄소 농법,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적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을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된다. 결국 재배 기술을 혁신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고 네. 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나라에서 이제 정책적인 또는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도 이제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 같이 시장을 다변화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연한 그 공급망을 구축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과일에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드는 것처럼 유연한 공급망도 필요하고 식품의 낭비 방지의 이야기를 챗GPT가 계속 하네요. 우리가 정말 많이 먹고 많이 버리긴 하죠, 진짜. 네. 그런 노력으로 저희가 이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의 다변화라고 하는 거는 특정 과일만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겠죠? 그렇죠. 예. 특정 과일의 의존도를 좀 줄이고 그 다양한 소스에서 과일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높이는 거. 네. 그래요. 여러분 들으면서 점점 흥미롭죠. 이번 설 연휴에 진짜 과일값 오른 걸로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요.
네, 6454님이 우리 집도 못난이 사과를 사 먹습니다. 생긴 건 좀 그렇지만 맛은 끝내줍니다 하셨는데요. 6454님, 저희 집은 못난이 사과만 먹습니다. 다른 걸 살 수가 없어요, 비싸서. 네, 지금 양진모 대표님과 또 우리 이준호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 중이었는데요. 양진모 대표님께 그 계획을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농산물 작황이 안 좋다. 과일값은 앞으로도 계속 오르고, 명인분들도 올해는 기후위기로 어려웠다고 하시고, 근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이제 명인분들과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계속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일단은 저탄소 과일을 계속 좀 같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 맛있는 과일이 아닌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과일을 만들면서 가치를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도 기후변화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탄소 농작물을 플랫폼을 또 잘 만들어서 미래의 가치를 아시는 소비자분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SDX 재단과 저탄소 농산물 플랫폼을 또 잘 만들어서 소비자분들과 계속 소통한다면 이제 앞으로 좀 가치 있는 일에 서로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비자들의 가치 소비와 함께 만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SDX 재단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요. 이준호 이장님 오늘 이 모든 인터뷰의 총평을 항상 마무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그 제 1번 해결 방법은 네.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도서출판 시장의 키워드가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었습니다. 그렇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마음을 먹는 것이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야만 본격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하나 소개를 드려보면 네. 밴드에 제가 올려놓고 왔거든요. 이 이미지를. 예, 오늘의 기후 밴드요. 예, 네, 예. 그 가트너에서 이제 올해 일하는 방식의 트렌드 9가지를 갖다가 발표를 했어요. 네. 흥미로워 갖고 제가 보니까 이제 AI 때문에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네. 눈에 띄었던 것이 뭐냐면은 기술이 학위를 추월하는 시대가 왔다. 우리가 보통 뭐 박사냐 석사냐 어느 대학이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할 줄 아느냐. 기술이 학위를 추월하는 시대가 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이 기후 변화를 보호하는 것 자체가 직원의 새로운 복리 후생이 될 것이다. 아, 네. 이건 정말 공감이 꼭 가요.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게 눈에 띄어갖고 네. 요거를 잠깐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뭐 일상에서 저탄소 과일을 먹는 게 일상의 실천이 또 될 수도 있을 텐데 양진모 대표님 오늘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이제 저희도 열심히 명인분들과 이제 저탄소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청취자분들께서도 저탄소 농산물을 좀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곧 실천이 곧 사랑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탄소 농산물을 사랑하는 게 기후 위기 대응 방법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2월 19일부터 시간대가 옮겨져요. 그래서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매일 2시간 30분 저녁 시간에 뵙게 되는데요. 이준호 쥐지마을 이장님도 이제 저녁 시간에 나오셔야겠지만 이 퇴근 시간대로 함께 이사가는 포부를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청취가 더 많아지시겠네요. 그러기를 바라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가서 잘해야죠. 네. 지난번 나왔을 때 제가 유엔의 액트나우를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네. 거기에 다양한 이제 활동이 이제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활동이 스피크업이에요. 스피크업. 목소리 더 높여서 말하라고요? 지구가 큰일 났다는 사실을 아. 가족과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 OBS의 오늘의 기후 이 방송이 그거를 매일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 자랑해야겠네요. 유엔한테 이거 상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로 홍보를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스피커업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네. 청취자 여러분께 탄소 중립의 어떤 실천 사례들을 좀 열심히 또 발굴해서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SDX 재단의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나오셨을 때 또 듣기로 하고요. 지금 그러네요. 스피크업 유엔의 네네. 행동 지침 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럼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도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면서 함께 스피크업 하고 있는 동참하시는 거네요. 겁니다. 예, 네. 예. 오늘도 이렇게 좋은 기업 사례 소개해 주신 쥐지마을 이준호 이장님, 또 바쁘신 중에 나와주신 양진모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계획하신 일 새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준호 SDX 재단 ESGG 퍼실리에이터 그리고 양진모 진짜 맛있는 과일 대표님이었습니다.